안녕하세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의 저자 전홍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보문고 명강의 빅10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영어로 이제 sensitive하다는 건데요. 예민한 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민한 것이 생겼고 그게 지금 자기 생활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잘 알게 되면은 스스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분들한테 좋은 영향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예민하다는 것은 예전에 이제 아론이라는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태어날 때부터 좀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뭔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고라는 것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강아지한테 물렸다든지 아주 작은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개인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작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 분들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 아쿠아리움에 이제 간 거예요. 물고기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아쿠아리움은 이게 유리벽이 크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리벽이 갈라지면서 물고기가 다 자기를 향해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갑자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이후로는 물론 이제 아쿠아리움 가도 힘들지만은 바닷가라든지 물기가 이제 물이 많은 데만 가도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세 살 때 어릴 때 이제 물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걸 아버님이 겨우 구해낸 거예요. 죽을 뻔한 거를. 근데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근데 들은 적은 있는데 그게 뭐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기억이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도 트라우마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 게 이제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고 기억하는 게 있는데 기억 못하는 게 더 그 사람을 예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면은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기억들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들이 있죠.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재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리익스피어런스라고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경험 중에서 거의 잊어버릴 법한 기억이 자꾸 현재하고 연관이 되면서 생각이 나면서 자꾸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에는 수족관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바닷가에 가도 힘들고 또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운전하는데 옆에 물이 있는 것만 봐도 무서워요. 하나의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은 보다 더 일상적인 것까지 이렇게 두려움이 돼서 주로 이제 어떻게 지내냐면은 집에만 있게 돼요. 밖에 잘 안 나갑니다. 집순이가 되는데 집에만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편할 것 같죠. 근데 집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예전 기억들을 자꾸 생각을 해내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내가 말했던 거,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거, 그때 나 섭섭하게 했던 거, 주로 생각하는 게 주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자기 섭섭하게 한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는 건 좋은데 약간 조금 확대돼서 생각이 돼요. 원래 그 팩트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자꾸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분노가 생기죠.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걸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이걸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고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트라우마를 겪고 힘들어도 잘 지내는데 왜 누구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드냐? 타고난 성향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오면은 엄마도 예민하고 뭐 누나도 예민하고 다 가족들이 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뇌 발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태어날 때 애는 거의 백지장 형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경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필요 없는 거는 가지를 치고 필요한 건 계속 강화시켜요. 얘가 어린 시절에 계속 무서운 경험만 하면 어떻게 되냐? 무서운 회로만 강화돼요. 그러면은 애가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좋냐? 가장 좋은 경험은 엄마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거예요. 이게 소셜 스마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줬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씩 웃어요. 애들 한번 해보면은 어린애들이.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게 우리가 컨피던트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문제는 태어날 때, 뭐, 어릴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예기치 못하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난 예민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근데 그건 아니고, 아까 엄마가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시큐어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 엄마의 역할을 할 다른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 일을 할 때 예민한 것이 거의 제로로 수렴하는 아주 릴렉스 되는 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그런 일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자신의 그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거를 자꾸 과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하고 나는 예전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내가 겪은 일하고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here and now라 그래서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성을 좀 낮추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예민한 분들은 항상 긴장이 높거든요. 근데 너무 카페인이라든지 너무 그런 걸 많이 먹으니까 항상 긴장이 더 돼요, 그것보다. 그래서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을 해야 되고, 예민한 분들이 그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근데 그 특유의 그 자세가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맞추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약간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이렇게 돌리고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돌려요. 왜 그러냐면은 눈을 똑바로 맞추면 자기를 마치 알아채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머리의 위치를 똑바로 하시고 이 어깨 중간에 머리가 딱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두통도 신기하게 많이 없어집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민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아주 뭐 훌륭한 분도 많고 자기 일에 엄청난 성공하는 분도 많은데 참 공통적인 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게 참 잠을 못 자서 고생한다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잠을 근데 잘 자는 분들은 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꾸 밤에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다가 뭐 양 1000마리까지 세고 아침에. 양 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양세 가지고 성공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아침에 어떻게 잠을 완전히 깰 것인가를 신경을 써야 돼요. 잠을 깨는 좋은 방법은 빛입니다. 빛, 햇볕.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보면은 이게 빛이 눈으로 들어가죠. 그럼 우리 뇌를 갖다가 각성을 시켜가지고 멜라토닌을 억제해가지고 굉장히 그 밤에 잠이 잘 오게 우리 몸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30분만 빛을 쬐도 좋고요. 빛을 쬐기 어렵다면은 이제 나가기 어렵다면 창가에 좀 앉아 있는 것도 좋아요. 이도 저도 아니고 너무 어둡고 비가 계속 온다. 그러면은 집에 불빛을 밝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밝은 불빛이 눈에 들어가면 각성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대화에서 나옵니다.
예민한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약간 잠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대화하는 것 이외에 말투나 표정에 너무 신경을 써요. 혹시 날 싫어하나? 내가 말한 게 뭐 잘못됐나? 아니면은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말을 놓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똑바로 보지도 못한다 했지, 약간 딴 데를 보다 보니까 입을 또 못 보고 자꾸 말을 놓쳐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이 내용이 나중에는 잊어버릴 내용이다. 결국은 이게 잊어버리고 없어질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던 그 경험,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때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민성은 자신의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의 변화나 스트레스에도 다른 사람보다 에너지 소모가 더 큽니다. 자신의 예민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적절히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백신도 개발되고 지금 좋은 소식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스스로 마스크도 쓰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이럴 때 예민해지기가 쉬워요. 항상 긴장이 되고 예민해지면은 계속 화가 나고요. 자기도 모르게 불면증이 생기고 폭식이 생기고 더 예민해지는 이 악순환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기에 어렵지만은 오히려 자기 예민성을 발견하고 한번 조절해 보는 시기로 삼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코로나가 이제 물러난 이후에도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나의 예민성의 에너지가 결국 일에 투영돼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